안녕하세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쑥스러워서 마스크를 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근길이거든요. 차도 막히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일단은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조금 알아봤고, 예,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들인데, 일단은 이제 실적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 혹여나 이번 실적은 좋은데 다음 실적이 나빠질 경우 예측이 된다, 뭐 그러면 이제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4월 5월이 나오는데, 그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예측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이마트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타벅스 때문이에요. 이제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을 50% 가지는 상태에서 이제 90년대에 정용진 회장이 이제 한국의 프랜차이즈로 스타벅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50대 50 회사로 이제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사업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분 16.7%인가? 예, 아무튼 한 17%에 가깝게 지분 추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대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마트의 스타벅스 실적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되었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미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적이 이제는 올해 이마트에 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작게 추산을 해도 1,500억 수준이 되고, 작년만큼만 사업한다고 봤을 때 1,500 이상이 잡히고, 뭐 운이 좋으면 2,00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1,700, 1,800억까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 실적이 이제 이마트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고요. 그런데 좀 신기한 흐름은 이제 그렇게 편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떨어졌나? 아무튼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12만원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했을 때는 이제 저는 아직 뭐 주식을 1년밖에 안 했지만은 좀 저평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냥 액면상 봐도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올해 실적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떨어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게 이래서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추측하는 바지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예요. 이제 자회사로 있던 SSG닷컴이 매출 5조 기업인데, 이마트에서 알짜로가 되는 기업인 거죠. 지금은 이제 적자 회사지만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출 5조에서 흑자를 낸다면은 뭐 적어도 수천억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런 알짜 자회사가 이제 올해 상장 예정이거든요. 스케줄대로라면은 하반기 상장 예정인데, 아무튼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못 보였어요. 왜냐면은 LG화학에서 엔솔이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이제 IPO를 하게 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40%가 떨어졌어요. 40%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마트 주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못 보일 거다라고 이제 확실히 시장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가격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SSG가 애초에 물적 분할로 탄생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화학과 엔솔의 관계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하게 된 케이스고, 그래서
당연히 그 LG 화학의 가치에서 그런 엔솔의 가치가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마트의 경우에는 SSG 쓱닷컴이 애초에 물적 분할한 상태에서 자회사로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미 어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엔솔 사태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마트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어떤 많이 투자자가 빠져나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IPO를 하게 된다고 해도 쓱닷컴이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진 않다. 뭐 최대 10%에서 15% 정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최대치로 잡아봐도 20%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한 7-80% 이상은 반영이 되었고, 쓱닷컴의 이제 IPO 같은 부분은 이마트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미 그 영향을 줘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18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라서 이제 쓱닷컴이 아무 지장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12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그런 쓱닷컴의 가치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이마트 가격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예. 그리고 꼭 빠져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마트가 이제 쓱닷컴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밸류를 10조로 평가로 받게 된다면은 쓱닷컴이 그러면은 이제 매출의 2배인 거죠. 이제 그 계산법이. 그러니까 매출이 5조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매출을 2배로 잡았을 때 이제 시총 10조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그 지분 가치가 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마트의 자산에서 이제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4조라는 돈이 당연히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마트 올해 최고의 뭐 호재이자 악재는 이제 호재는 스타벅스고 악재는 그런 쓱닷컴의 IPO 상장인데, 이런 호재는 명확하게 호재인데 악재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에 희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가격은 이제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최대 호재 악재를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영업이익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예. 한 2%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마트 영업이익이.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식주가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의 쪽에는 뭐 옷도 있겠지만은 뭐 패션이나 어떤 뭐 이런 모든 비용이 의 것이고, 어떤 헬스케어 같은 부분도 그럴 것이고, 예. 그런 주는 이제 집이고. 근데 식이 안 올랐었어요, 오랫동안. 왜냐면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어떤 분류 대란, 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식품값이 증가를 한 거죠. 밀값이 오르고 이제 커피값이 오르고 하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식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농심 주가라든지 뭐 스타벅스도 가격 인상을 하게 되고, 많은 식품들이 이제 가격이 비싼 것을 이제 소비자가 수긍을 하는 거죠. 지금 마트 가보면은 딸기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마트의 주요 그런 매출은 또 신선식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드디어 이제 올해 실적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고, 그런 흐름은 당연히 이마트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좀 길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짧게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굵직한 건 다 얘기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세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루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만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원래는 제가 이마트나 현대차 같은 종목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주식 1년 했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데, 근데 주식을 하기 전부터도 전망을 안 좋게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 교체 산업이잖아요. 이제 시장은, 유통 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는 단계고, 당연히 이마트의 파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도 알다시피 마트 가보면은 이제 마트 장바구니 물가하고 온라인 쿠팡 물가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서 살 재미가 없는 거죠. 어쩌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 시장이 없었을 때 슈퍼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인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은 막 갑자기 행사를 하잖아요. 핫딜을 치는 거야, 이제 현장에서 골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재미 때문에, 최저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재미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쿠폰이 나오고 어떤 핫딜이 뜨기 때문에 이제 그 오프라인 몰을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아니, 온라인 몰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마켓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저가니까, 딴 데보다 싸니까, 우리 동네 마켓보다 싸니까 대형 마켓에 갔던 건데,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접근성, 핸드폰으로 이제 쇼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새벽 배송 이런 게 추가되면서 이제 이마트가 계속 몇 년 동안 시장을 뺏겨왔고,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피크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마트도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스타컴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도 매출 5조고 마켓컬리가 2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면 마켓컬리, 오아시스 뭐 이런 거랑 이렇게 묶어도 이제 뭐 스타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프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마트도 여러 가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네이버랑 지분 교환을 했어요, 이마트하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네이버 장보기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말 그대로 어떤 IT 사업만 하는 거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이마트가 하는 거죠. 근데 이마트가 이제 직접적인 이득은 뭐 못 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게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네이버는 이제 어떤 수수료를 배민처럼 이제 수수료를 남겨 먹는 거고, 뭐 자영업자랑 배민과의 관계처럼 엄청나게 뗀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기업 대 기업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서로 남겨 먹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이제 이마트도 마진을 남길 것이고, 예, 뭐 그런 부분. 이게 스타컴이 빠져나가지만 어느 정도 온라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랑 이마트가 이제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기차 유저들이 원하는 고속 충전소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마트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걸리잖아요. 1시간 정도 걸리면은 뭐 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충전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어서 이제 뭐 마트당 뭐 주차장에 100개씩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100개는 너무 많나? 아무튼 이제 이게 전기차의 비율에 따라서 이마트의 그런 주차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 모델을 만들면은 뭐 슈퍼차저 만들 수도 있겠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기차 오너들이 이제 충전도 하면서 쇼핑을 하고, 이제 충전소 수익도 남기고, 어떤 이런 거기서 쇼핑을 하게 만들어서 뭐 그런 수익도 올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뭐 첨단 물류부터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풀페이먼트라고, 이번에 뭐 작년부터 어떤 대세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도 새벽 배송만 해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주문했는데 벌써 내 집 앞에 와 있어 라는 것도 되게 혁신적인 건데, 또 하나의 더 빠른 혁신이 뭐냐면 풀필먼트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도심 중심지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그 대신에 뭐 옷이든 뭐 식품이든 간에 빨리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택배는 솔직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근데 늦어지면 짜증나잖아. 근데 이제 한 4시간, 3시간, 뭐 빠르면 2시간 안에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이제 뭐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뭐 쿠팡이라는 곳이 이제 뭐 현금 흐름이 있는 곳은 그나마 이제 도심 내에 물류센터를 세워서 이제 그걸 운영하기 좋은데, 일단은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도 아직 적자인 상태로 알고 있고, 쿠팡도 뭐 크게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특히나 서울 쪽 이런 쪽 뭐 지방광역시 핵심지에 이제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세우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마트는 예,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랑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마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낯설고 정말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나쁘게만 평가하는 그 SSZ닷컴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마트는 안 돼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어쩌면은 투자 기회로 여겨지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뭐 제가 말씀드린 풀필먼트라든지 어떤 전기차 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마트가 투자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실적이 편입된다는 것도 일반 개미 대중들은 당연히 모르고 관심이 없죠, 이마트나 이런 주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주가가 오르네, 왜 오르지 하면 뉴스가 막 뜨는 거지. 뭐 풀필먼트, 네이버와 이런 뭐 헤어머 뭐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이제 주가는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가 아직은 이제 좋은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뭔가 이제 그래도 뭔가 하고 있고 기대하게 만드는 건 있구나라는 것이 있고, 특히나 명확한 이제 스타벅스라는 어떤 이제 가치 창출하는 어떤 것이 이제 포함이 되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타벅스 같은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풀필먼트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는 테마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마트는 1% 이상 배당을 해주거든요. 또 어쩌면은 은행에 저희가 2천만 원씩 묶어놨을 때 뭐 1%밖에 안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주식이 1%나 준다 그러면은 이마트 같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뭐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다 뭐 그러면은 뭐 저도 추천하는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어쨌든 모든 것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저도 뭐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이마트를 조금 담아봤고요. 예. 지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이 최저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이 빠지다가 갑자기 오르는 거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번에 화장품주가 오른 것처럼 오미크론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엔데믹이죠. 근데 스타벅스는 이상하게 아직까지 크게 반등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스타컴 상장이 이제 최대 그런 거겠죠. 그런 스케줄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 뭐 초에 뭐 7월이나 8월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상장 직전까지 뭐 그런 것을 빌미로 인해서 이제 뭐 주 세력이 혹은 진짜 그것을 너무 나쁘게 봐서, 시장이 나쁘게 저랑 다르게 너무 나쁘게 봐서 이제 뭐 10만 원도 깨질 수 있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가격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한번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찰병으로 보내보고, 내가 지금 뭐 10분의 1 분할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10% 20% 빠졌어. 그러면은 내가 그 빠지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공부를 하지만 다른 기업도 공부를 하는데 이 기업 사업 모델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 명확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보다 3분기보다 좋아졌네. 내 생각대로 되네. 그러면 조금씩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조금 두렵지만 계속 물을 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생각 없는 물타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그런
매수인 거죠. 물타기라기보다는. 예, 기회고 빠질수록.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가격이 되게 중심값인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이제 어떤 재무제표 분석도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영업이익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보는 거지. 제대로 보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막 고수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버니까 막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라는 생각에서 이제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 영감인 거죠. 영감. 그냥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마트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전적으로 저를 믿고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도 뭐 이때까지 종목으로는 한 10개 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수익 낸 거는 3개?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워낙에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추천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손해를 어느 정도 본 종목이고, 보통은 제가 발견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한 거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잘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클리오나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 그랬고, 무신사도 그랬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아직은 발견한 지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쓱닥한 IPO 외에는 딱히 단점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한번 찍어서 공유해보는 건 나쁘지 않나. 예, 저도 꾸준히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나 제 관점이 변하게 되면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가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되겠죠. 그냥 여기서 오른다면은 내 생각이 맞았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보다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제 말을 믿고 혹시 구매한 사람 있을까 싶어서 이제 걱정은 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저도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예,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추가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이 녹음이 잘 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예. 잘 안 들릴 텐데 이런 마이크가 준비 안 된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예.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근길이었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때 보니까. 아무튼 예,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